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반고흐 영혼의 편지,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독서의 효용이 매우 높은 것 같아요. 반고흐의 일생을 통해서 삶에 대한 이해도 넓힐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좋은 거는 인간의 예술 장르 중 가장 근원적인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미술에 대해서 지식과 이해, 감상 능력, 관심,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게 돼서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언어를 다루는 문학이 있고 음을 다루는 음악이 있지만 더 선봉해서 삶과 사람 그리고 세계에 대해서 고뇌하는 장르가 미술이고, 그러한 예술가가 바로 화가가 아닌가. 사실 인류 역사에서도 동굴 벽화라든가 미술의 역사가 가장 길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앞으로 미술 작품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그리고 학창 시절 이후에 중단했던 그리고 싶은 욕구, 이런 것도 생기게 되는 것 같고, 많은 화가에 대한 관심, 특히 글을 쓰는 데 있어서도 화가들이 그림으로 어떤 대상을 묘사하는 세밀함, 집중력, 이런 것에서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이 책의 효용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실 이 책은 매우 슬픈 책이에요. 왜냐면 이 반고흐라는 한 사람, 한 화가의 일생이 너무나 불행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책을 읽는 내내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듣고 불렀던 노래,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 안에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살다간 고흐라는 사나이도 있었는데.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 노래를 접하면서, 아니 고흐가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길래 이런 이야기를 할까, 그런 호기심도 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불행의 거의 결정체가 아닌가,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랑으로부터 평생 소외가 됐어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난 적은 있지만 거절당하게 되고, 이후에 이성관계도 그다지 사랑과는 관련이 없는 그런 경험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생 가난으로 결핍과 고뇌를 겪게 돼요. 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한 도구를 구입하기도 힘들고, 먹는 것도 카페에서 딱딱한 빵 하나로 하루를 때우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평생 친동생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그걸로 이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도움으로 온전히 나의 생활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거는 엄청난 고뇌가 되겠죠. 이 책은 대부분이 이제 동생에게 보내는 편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책인데, 그 편지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동생아, 미안하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궁핍한데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언젠가는 내가 잘 돼서 너에게 보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날이 과연 올 수나 있을 것인가. 이제까지 네가 나로 인해 쓴 돈은 다 어떡한단 말이냐. 거의 빠짐없이 그와 유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그 고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가족들과 불화, 특히 아버지하고 불화가 심했죠. 친지들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 여인과의 사랑, 모두들 반대만을 하고 지지해주지 않죠. 그리고 친구와의 불화도 겪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가인 고갱, 고흐가 고갱을 친구로서 상당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집에 살면서 잠깐 음식도 같이 해먹고 작품 활동도 같이 하고 그랬는데, 갈등이 심해져 가지고 파국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생전 한 번도 얻지 못한 그 세상의 인정, 그건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만큼 늘 한순간도 예외 없이 늘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고통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불확실한 미래잖아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 직업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 기타 등등 이 불안한 미래로 인한 고통, 두려움, 공포까지 느끼게 되잖아요. 근데 고흐는 평생을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잦은 정신질환을 겪게 됩니다. 특히 말년에는 아주 심각한, 정확한 병명은 모르겠는데
일종의 공황장애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한번 질환이 찾아오게 되면 폭풍과 같은 고통과 기이한 행동들, 그리고 37세라는 젊은 나이에 권총으로 자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우라는 한 삶을 통해서 자, 나보다 더 불행하게, 더 힘들게 삶의 고난, 고통을 살아갔다, 연민을 느끼는 것이고, 또 내가 처하고 있는 그런 동류의 상황이나 감정에 대해서는 위안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삶이 이렇게 공포스러울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걸 통해서 나의 현재에 대해서 안도를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불만족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안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뭐라고 딱히 정의하긴 어렵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관점에서도 이 책은 매우 중요한 그런 텍스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해의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 두 가지 정도만 더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고유 강점을 추구하는 삶과 경제적 자립, 이런 측면인데, 중요한 건 자, 고유 강점을 추구하는 삶이 무엇과 대립하느냐, 현실적인 삶과 대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먹고 살고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 되는데, 고유강점을 추구하면 경제적 수입이 낮거나 형편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고우의 경우에는 이게 아주 극단적인 형태가 되는 거예요. 고유강점만을 추구하고 경제적 자립은 빵이 되는 거죠. 오직 동생으로부터의 지원만 의지해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아쉬움, 의아함도 있는 거예요. 그 시대가 일종의 최저임금이라고 해야 될까? 파트타임 알바 같은 걸 하면 약간의 생활 보조, 이런 것도 힘든 시대였나? 이런 생각도 갖게 되는데, 자, 지금의 시대에 빗대어 보면 우리가 고유강점을 추구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그 경제적 자립, 물론 높은 수준의 경제적 성과나 누리는 삶은 힘들겠지만 최소한의 형태의 자립은 가능하잖아요. 지금은 저녁에는 극단에서 연극 배우로 활동을 하고 낮에는 택시를 운전하는, 그러니까 고유강점과 경제적 자립, 이게 양립이 되는 거죠. 자, 글을 쓰는 작가인데 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시대는 어느 정도의 이 믹스가 가능한 시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해보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 평생을 지켜온 형제 간의 우애, 이 형제 간의 우애가 대단해요. 동생이 그 형을 생각하는 마음은 정말 높습니다. 형을 위하는 마음. 동생의 편지도 몇 개가 소개되고 있는데, 형에게 돈 걱정하지 말고 형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형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형의 지식과 열정과 또 화가로서의 가능성, 이 모든 것들을 동생은 너무 좋아하죠. 이렇게 평생을 절절하게 지켜온 형제간의 우애가 단 한 번의 갈등으로 파국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사건은 알질 못해요. 근데 고우가 마지막에 동생에게 보내지 못한, 품고 있던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야. 내가 아는 한 너는 사람을 사고 파는 장사꾼이 아니다. 동생의 직업이 화상이었거든요. 그림을 거래를 하는 거죠. 근데 여튼 동생이 어떤 그 그림 거래에 있어서 고흐의 입장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그런 행동을 했나 보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한 너는 사람을 사고 파는 장사꾼이 아니다. 너의 입장을 정하고 진정으로 사람답게 행동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런데 도대체 넌 뭘 바라는 것이냐? 이게 편지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러한 그 형제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고우가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어떤 결정적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동생은 또 형인 고우가 자살한 이후에 1년도 안 돼서 병에 걸려서 또 죽게 되는 거예요. 너무 비극이죠. 형제의 모습도 너무 비극이고,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들이 많죠. 정말 그 오랜 시간에 사랑과 우애를 지켜오다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등을 돌리게 되는, 이거는 어떤 관점에서는 조금 어리석은 선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고우의 삶과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고, 또 그의 작품,
그의 미술에 대한 철학, 열정 이런 거를 통해서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예술인 미술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서 또한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